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여행 전문 서점 사이에가 제작을 하고 대표는 조미숙입니다. 여행 작가 노중훈. 국민 여행 작가를 꿈꾸고 있지만 절잔들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진행을 하는 여행책 전문 팟캐스트 여행 사이의 책 제 6화. 지난 5화에 이어서 아이슬란드 컬처 클럽의 저자, 당당한 저자, 11일간의 아이슬란드 여행을 경험하고 책을 낸 김윤정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윤정입니다. 네. 좀 불쾌하나요? 불편하신가 봐요. 불편하지. 저희 책이 불편하신가 봐요.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책을 한 권도 못 내는데 내가 억울하겠어 안 억울하겠어. 더군다나 밝혀졌어요. 그럼, 운전 안 하고 뭐 렌트카 운전. 뭐야 이게 지금? 뭐라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운전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문화 전반에 관련된. 자, 이 책을 보면 제가 지난 5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필로그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빼면 17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잡지 기자의 어떤 감각이 드러나는 거죠. 뭐냐면 챕터별 제목 있잖아요. 이거 다 윤정 씨가 직접 뽑은 거죠. 네, 제가 이게 뽑았습니다. 딱 사실은 잡지 제목이야. 잡지 우리 기사 쓸 때 그런가요? 중간 제목이나 뭐 부제나 예를 제가 하나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두 번째 챕터 토요일엔 하이파이브를 7번째 챕터 요정은 계곡에 다리를 꼬고 앉아. 어떤 내용인지는 좀 이따가 들어보기로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제목에 또 저의 욕망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게 잡지사 다닐 때는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지 못했거든요. 그래? 네, 못하게 하세요. 왜? 반대를 하세요. 이 여행책, 그러니까 여행 그 기사를 쓸 때는 반드시 요정 앞에 지역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룰이 좀 있어요. 야,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훨씬 사실 대중적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완전히 드러내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오히려 그 반대였군요. 네. 예전에 잡지에 있어서 이렇게 못 뽑았다 이런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보면 그 김 작가님이 실제로 여행을 한 날짜별로 이게 정리가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6월 20일부터 여행의 끝날인 7월 1일인가요? 네. 순서대로 돼 있어서 네. 이게 꼭 무슨 뭐 바로미터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사실 이대로 여행을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맨 처음은 이제 레이캬비크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끝맺음도 레이캬비크로 돌아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줘 보세요. 지난 5화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왠지 아이슬란드 하면 외딴, 뭐 고립, 정막강산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네. 실제 가보니까 네. 물론 이제 김 작가님은 겨울이 아닌 네. 여름 준성수기에 갔죠. 6월달. 네네. 다르겠지만 네. 두 계절 사이에는 네. 간격이 있겠지만 느낌이 어땠어요? 가기 전에 가졌던 느낌하고 실제 가보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그냥 뭐 느낌? 느낌 전반적인 느낌. 저는 약간 그런 막막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 실제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레이카비크 공항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리고 딱 나갔을 때 공항에서 딱 나갔을 때 느낌이 이제 그 나라의 첫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 서부에 막 황량한 그 사막에 주유소 하나 있듯이 그렇게 공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황량하다. 내가 생각했던 바로 이 느낌이다. 너무 좋다. 왜냐면 제가 서울에 있다가 가보니까 서울은 굉장히 붐비고 굉장히 그렇지. 정신없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나를 뭐 자꾸 흔드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니까 정말로 황량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굉장히 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레이카비크 공항에서 그 레이카비크 수도까지 그 이어주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조금씩 그 제가 그런 시기로스 영상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보라색 꽃이 막 야생화가 막 이렇게 펴 있다던가 아니면은 큰 나무가 없거든요. 아이슬란드에는 큰 나무가 못 자라고 약간 환경 이끼 때문에.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지평선이 보여요.
그래서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 지평선에 이끼가 가득 있고 막 우리나라 치면 전라북도 김제군요, 김제. 네. 지금 이제는 가본 우리나라 적이 사람들 이게 없어서 문제. 어디 가면 서울에 어디 같은 그래요, 저 문제 있는 여행 작가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황량하게. 근데 그래도 레이캬비크는 수도고 도시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아이슬란드 다른 지역에 비하면 훨씬 좀 그래도 생기가 있고 네네. 좀 약간은 복잡거리는 이런 네. 느낌 좀 있어요. 네 레이카비키는 어. 도시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처럼 엄청 큰 그런 도시는 아니지만 네. 되게 이렇게 트름한 활기- 거예요. 좀 전에 트름한 거예요. 죄송해요. 들어와서 방송을 못 하겠네. 편집. 이런 거 꼭 살리지 우리가. 그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레이카비크는 도시다 이거지. 활기차요. 활기차고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고 볼 게 많아요, 사실. 그렇구나. 그래서 레이카비크만 여행을 하는 것도 사실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거기까지 가서 레이카비크만 있으면 좀 아쉽겠죠. 그렇지.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흘 이상은 가야겠죠. 그런데 보통 제가 네. 찾아봤을 때는 네. 그 링로드를 한 번에 도는데 숙소비와 렌터카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주유비가 비싸거든요. 기름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안 비싼 게 없어요, 사실. 그렇겠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뭐 수입할 모든 걸 테니. 다 수입하고 음식도 다 수입하고 거기서 생산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공장이 없어서 모든 걸 수입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고립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높고 그 체재비가 비싸기 때문에 보통은 링로드를 도는데 거의 빨리 돌면 5박 6일, 어머. 6박 7일 이 정도. 그냥 훅 돌릴 것 같은데 이러면. 네, 근데 그렇게 정말 미친 듯이 운전을 하면 그게 최소 열흘은 잡아야겠구나 진짜로. 그렇게 근데 할 수는 있거든요. 음. 근데 보통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일주일 정도가 평균 여행 기간인 것 같았어요. 링로드를 한 네, 바퀴 네네네. 도는데. 근데 저희가 좀 길게 여행을 하긴 한 거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링로드라는 건 아이슬란드 섬을 한 바퀴 원점 회귀 방식으로 이어주는 일본 국도를 이제 의미하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 열흘 정도는 잡아야겠구나 아무리 못해도. 좀 약간 그래도 그러니까 운전하신 분들은 사실 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자동차에서 맞겠네 김인정 씨는. 저는 뭐 운전 안 했으니까. 옆에서 지도와 풍경을 양껏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지만 저도 어쨌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 면허증도 없는데 친구랑 둘이 가는데 렌트카를 제가 빌린 거예요. 어머 그리고 얘 보고 일주일 운전을 얘 혼자 했어. 어떡해 너무 힘들겠다. 미국 서부를. 그때 저기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 그래요? 지도들 제가 이렇게 착한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분들 없으신가요? 얘는 밤에 술도 못 먹는 거야. 그 다음날 운전을 맞아, 일주일 맞아. 내내 해야 되니까. 여기서 조 대표님 나이가 나오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없던 없어요. 시절. 네. 지도 보고 다니던 시절. 20년 전.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첫 번째 챕터가 레이캬비크의 이방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 김윤정 작가의 어떤 심정, 또 가면서의 심경의 변화, 또 도착해서의 어떤 느낌, 단상 이런 것들을 적고 그 챕터 마지막 부분에 아이슬란드 여행자를 위한 WWW라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미리 살펴보면 좋을 현지의 웹사이트들을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말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네. 사실은 요거만 봐도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 낸 지가 2년이 이제 되어 가는데 네네. 책이 아직 700권 정도 남아 있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네. 아직 100여 권 정도 남아 있다고. 그래요? 아직 일세가 남아 있어요. 네네네. 몇 권 찍었었죠? 2,000부 오, 찍었고. 선방했네. 네네네. 1,900부 팔았으면 선방. 혹시 이 팟캐스트 나가고 나서 다 소진될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턱없는 환상을 갖고 계시는군요. 이 두 자릿수로 내려갈 수 있으면은 정말 제가 자, 그래서 레이캬비크부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를 보면 토요일엔 하이파이브를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그다음에 에세이가 좀 흐르고 난 다음에 끝 부분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딱 짚어주는 거. 레이캬비크 주말에 할 일 9가지. 그래서 비 오는 날엔 노천 온천을 즐겨라. 또 아이슬란드 가정식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일요일 오후엔 커피 한 잔. 이건 뭐야? 어느 도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김 작가님. 네. 듣고 있어요 지금 제 말? 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플리마켓에서 잡동사니 쇼핑하기, 뭐 아이슬란드가 사랑하는 핫도그 맛보기 이런 게 있는데 네. 어떤 게 가장 좀 기억에 남아요? 특히 레이캬비크에서는. 레이카비크에서는 레이카비크에 사실 저는 모든 게 흥미로웠는데 네. 레이카비크 그 아이슬란드 사실 디자인이 엄청 발달이 돼 있어요. 대표님이 가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꼭 가야 네, 되겠네. 북유럽 그 디자인 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네, 네, 네. 근데 그런 거에서도 아이슬란드는 조금 독특한, 굉장히 키치한 그런 면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뭐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하고는 좀 더 결이 다르다. 네, 조금 달라요, 조금. 그렇구나. 되게 디자인 좋겠다. 얘기를 좀 더 풀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다, 뭐 느낌이 어땠다. 그래서 그 이제 요즘 좀 유행하는 네, 2018년 유행색이 약간 형광, 노랑 이런 맞아. 거거든요. 네. 근데 아이슬란드 디자이너들이 그런 색을 굉장히 잘 써요. 그러니까 형광, 노랑, 뭐 형광 그런 핑크 감각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감각이 있어요. 진짜 좋아요. 뜻밖이네. 네, 그 뜻밖이잖아요. 되게 맨 무채색일 줄 알았는데. 황량한 땅에 이 형광이라니 무슨 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얘네가 진짜 자연의 영감을 받았구나 하고 느낀 게 네. 데티포스라고 이 후반에 나오는데 이렇게 아이슬란드 북쪽에 있는 네. 엄청 큰 폭포가 있어요. 포스가 폭포죠. 포스가 폭포예요. 네. 아이슬란드어로.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는 길이 걸어서 한참 갔어야 됐거든요. 네. 이제 거기를 가다 보니까 이끼 같은 게 이제 조금씩 피어 있는데 그런 게 형광색인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막 형광 뭐 약간 연두색인데 되게 약간 형광색이 물과 띄는. 같이 빛이 같이 네네네. 있고 그게 같이. 약간 미네랄 같은 게 있어서 어머.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소름. 얘는 진짜 자연에서 잘하는구나. 네. 미술이나 다 예술은 다 영감을 자연에서 받았구나. 영감을 많이 받는. 뜬금없이 나온 형광이 아니구나.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생활에 딱 배어 있어가지고 네. 디자인을 할 때 그런 색을 굉장히 잘 쓴다거나 네. 그리고 약간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슬란드 애들이 좀 약간 또라이. 좋다. 좋아. 나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어. 노르웨이에서도 알게 된, 그러니까 뭐 친하진 않은데 이제 오다 가다 알게 된 아이슬란드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네. 그러니까 행동하는거나 뭐 생각하는거나 좀 되게 독특해요. 이게 그래서 뭐 얽매이는 게 없구나. 네네네. 사고 방식에 있어서. 사고가 되게 자유롭고 뭐 하면 해. 술 마셔. 뭐 약간 좀 좋다.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더라고요. 그럼 그런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을 이제 레이캬비크에서 보려면 뭐 어딜 가야 되고 뭐 이렇게 갤러리를 말하는 거 아니면 일반 상점을 말하는 거예요? 갤러리도 진짜 잘 돼 있고요. 어허. 그리고 그런 그 레이카비크 중심 거리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를 가시면은 관광객을 위한 그런 디자인샵 이런 것도 많고 그 북유럽 디자인 그 뭐 스웨덴이나 코펜하겐 그 덴마크처럼 잘 돼 있어요. 그 디자인 상점이 잘 돼 있어서 그 안에서 지역 예술가들이 만든 뭐 도자기라던가 네. 뭐 포스터라던가 아니면은 뭐 뜨개 제품 같은 것도 많거든요. 어허. 그리고 거기 되게 독특한 게 있는 게 이렇게 수영 모자인데 그게 머리가 뜰 수 있는 수영 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던가 디자인 아이디어 제품도 되게 많다. 나 같은 맥주병한테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아이슬란드에는 온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북유럽은 좀 커뮤니티 중심의 문화여서 마을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축구 클럽이라든지 어허. 뭐 수영 클럽이라든지 어허. 뭘 뜨개 클럽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십자수 클럽이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커뮤니티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중심지가 온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열로 난방을 하거든요. 그렇지. 온천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간헐천. 네. 그래서 그 온천 물을 끌어다가 모든 마을에 그 온천을 만들고 사실 저희한테는 온천인데 걔네한테는 수영장? 그렇지, 약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좀 미지근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펄펄 끓는 물은 아니고 네. 미지근한 이렇게 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겨울에 모여서 335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류를 핀란드에서 사우나가 그렇듯이 네. 아이슬란드에서는 그 온천 겸 수영장이 네네네. 사교와 친교의 네네. 중심 역할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런 수영모 같은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런 아이디어들이 진짜 또라이 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건물들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요. 뭐 건축이랄까 아니면 건물의 뭐 색깔을 칠하는 방식이랄까 이런 것들에서도 그런 좀 독특하고 이런 뭐 또라이적인 어떤 기질이 드러나요. 건물에서는 네. 그런 거는 제가 잘 못 느꼈는데 어허. 전통 그런 건축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건물에 들어가면 사실 춥지가 않더라고요. 춥지가 않아. 네, 그 안에 그런 내부 설계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내열 음. 장치 같은 게 음. 춥지가 않고 한데 그게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고 음. 레이카비크에서는 벽화가 되게 많았어요. 벽화. 네, 그래피티가 굉장히 흔히 많았어요. 독일 베를린에서 많이 보여지는 네, 그런 네, 거. 네. 근데 그런 게 약간 키치 문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힙하다고 느낀 게 벽화 그래피티가 굉장히 많고 그런 젊은 애들이 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니고 아하. 이래가지고 클럽 이런 것도 많나 그러면? 클럽은 약간 음악 연주하는 클럽이 많고 그리고 바 문화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아. 보통 맥주를 많이 마시죠. 그 세상의 모든 고독 아이슬란드를 쓴 캐스커 이주노 씨는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 안 그래도 그러면서 그 레코드샵 네, 이런 거 되게 네. 좋다고 하더라고. 레코드샵도 굉장히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레코드샵도 그런 게 잘 돼 있는 게 약간 권위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누구나 뮤지션이 될 수 있고 아하. 누구한테나 동등한 기회가 돌아간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음. 레코드샵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게 제가 만약에 음악 꿈나무예요. 네.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집에서 네. 뚱땅뚱땅 요즘은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컴퓨터로. 그렇지. 홈 레코딩. 네, 홈 레코딩을 뚱땅뚱땅 이렇게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그 12 토너라고 되게 유명한 레코드샵이 있거든요. 어디에? 레이카비케. 아 레이카브케. 네. 90% 이상은 레이카비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레코드샵에 보내요. 12 뭐? 12 토너라고 책에도 12 토너. 나와 오케이, 있는데 오케이. 네네. 토너라고 읽는 게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에 67쪽에 보시면 응. 12 토나르. 토나르. 네. 67쪽? 토나르라고. 아 토나르네 토나르. 네네. 12 토나르. 라고 되게 유명한 유서 깊은 레코드샵이 있어요. 어. 여기서 그런 옛날에 시기오로스, 뭐 비옥 이런 되게 유명한 아이슬란드 그런 사람들도 초창기에 공연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입문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등용문이구나. 등용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홈 레코딩 한 거를 거기에다 보내면 걔네가 그걸 팔아줘요. 그리고 그거를 듣고 얘는 진짜 좀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연락을 해서 그 레코드 샵이자 레코드 레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음반을 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코너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홈 레코딩 코너가 그래서 그 아이슬란드에 진짜 숨겨진 뮤지션을 내가 최초로 발견을 할 수도 있는 네, 되게 열려 있다. 네,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근데 여기 세 번째 챕터를 보면 태양에 지지 않는 댄스 플로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어떤 뮤직 페스티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음악 얘기를 했지만 이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음악을 그럼 굉장히 시기어로서 계속 밴드 이야기도 했지만 네, 네. 음악에 굉장히 어떤 뭐 열광적이에요. 음악을 직접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직접 내가 무슨 뜻인지 뮤지션이 되는 걸. 그리고 누구나 뮤지션이 될 수 있고 제가 책에 쓰기도 했는데 그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런 여기서. 말이 있거든요. 네. 저는 축구 선수인데 음악도 하고요. 정치가인데 직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뮤지션이고요. 뭐 청소부인데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방금은 저 김윤정 씨가 본인 책을 낭독한 겁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낭독이었어요. 아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직업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응? 아이슬란드에서는 누구나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국민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자세히 네네네. 모르지만 제가 물어보고 조사한 바로는 어. 기회가 항상 열려 있고 내가 뭐 50살이 됐는데 음악을 하고 싶어.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리고 음악을 하면서 또 뭐 수영 선수도 뭐 국가대표 나가고 싶어. 그러면 그 길이 또 열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도전이든 간에 모두 이제 응원해주는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쉽게 좀 도전할 수 있고
그렇게 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시크릿 솔스티스라 그래가지고 매년 6월 레이캬비크에서 해가 가장 긴 3일 동안 열리는 축제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네. 여기 이 축제 기간에 있었던 거예요? 네, 김 여기를 작가님이- 다녀왔습니다. 어때요? 이게 그때 가셨을 때 있었던 거야? 아니면 추가 취재로 가셨어요? 아니요. 저희가 2014년에 여행을 할 때 1회가 열린 거예요. 아, 진짜? 되게 네. 운이 좋아. 네, 네, 네.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딱 가려는 기간에 네. 이 날짜가 겹쳐서 네. 여기를 꼭 한번 가보자. 왜냐하면 여름에 해가 제일 긴 그 하지 기간 동안 해가 정말 안 지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백야. 백야 중에서도 가장 해가 긴 날. 그럼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24시간 24시간. 동안 음. 그 동안 뮤직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축제를 계속 네, 한다고? 계속 끊이지 않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갔었죠. 하긴 어디 핀란드인가 어디서는 백야 골프도 있다고 하더라. 실제로. 백야에 관광 상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백야에 뭐 해변에서 말 타기, 뭐 백야에 뭐 그런 그러고 나면 투어. 그 다음 날 너무 쓰러지겠는데. 저기 자꾸 데뷔 본인의 체력을 정말 미치겠네. 근데 어쨌든 이 분위기가 네, 한국에서도 네. 이런 락 페스티벌 가본 적 있어요? 네, 네, 미연이? 그렇죠. 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좀 뭐 비교하는 건 뭐 무의미하겠지만 굉장히 무의미한 질문인데요. 네, 아, 이거 무슨 무의미하지만 이런 질문 있죠? 어때 이게 예를 들면 너른 잔디밭에 그냥 이렇게 뭐 누워가지고 뭐 너는 떠들어라 나게 되게 편하게 즐기는 이런 거야 아니면 열광적으로 막 호응을 하고는 이렇게 열기로 넘쳐나는 그런 현장인가요? 그 두 개가 공존하는데요. 그 안 가보셨구나 뮤직 네. 페스티벌을. 이게 여기 후티가 미치겠네. 미치겠네. 날 좀 그런데 데려다줘. 안 가봤어. 안 가봤어.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적긴 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지. 참여하는 사람이 조금 적긴 한데 네. 그 걔네가 되게 예쁘게 꾸미고 오거든요. 네. 그 아이슬란드 젊은 애들이 그리고 약간 또 디자인적으로 애들이 좀 약간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옷도 막 자유분방하게 옷도 입어요. 막 자유분방하게 진짜 제가 책에 쓰기도 했는데 엄마가 외출할 때 저렇게 입으면 진짜 뭐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옷 있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머리를 진짜 뭐 반삭을 하고 이렇게 세우고 온다거나 뭐 히피처럼 입고 온다거나 그냥 각양각색이에요. 그 자기 맘대로 이렇게 입고 오는데 그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지. 그런데 가면은 외국에선 또 그렇게 네. 교육을 시키는 것 같던데. 저 어디 음. 학교에서도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애들 머리를 뭐 이상하게 만들어서 학교 어. 가게 하고. JTBC 이방인을 오셨구나. 네, 아, 뭐 그렇게 네네네. 하고. 주말에 뭐. 약속이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TV를 보시는 거예요. 공격이 난무하는 팟캐스트 듣고 계시고요. 그 어쨌든 자유분방. 일대일. 자유분방하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이제 사람 구경하고 젊은 애들이 어떻게 노는지 구경하고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안 가면 모르는 그런 거. 그래서 갔는데 전 한두 살 되는 진짜 어린 아이랑 같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걔를 목마를 태우고 막 엄청 하드락 공연을 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한두 살 되는 아이를 데리고. 네네네. 그래서 아이 손을 잡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어. 엄마 아빠는 막 펑크족이야. 그래가지고 가죽 잠바 입었어. 그런 식이라던가 뭐 누워서 듣고 싶은 사람은 또 누워서 듣고 앞에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게 네. 소위 락 페스티벌이라고 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흔한 그림 앞에서 막 열광적으로 손을 흔들고 막 점핑을 하고 점프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스테이지가 여러 개니까 음. 춤추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 추가 취재로 알게 된 건데 한 3회부터는 거기에 따뜻한 온수풀을 갖다 놨다고 그래서 그런 풀에 들어가서 네, 음악을 또 들을 수 있고 24시간 하니까 그래서 거기 옆에 또 캠핑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 캠핑하면서 또 나와서 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첫 회에는 제가 나중에 지역 신문을 봤는데 비옥이라고 아시죠? 그 노중훈 작가님 나이 세대에 헐리우드에서 되게 유명했던 아이슬란드 배우가 있어요. 미치겠네. 배우 겸 가수가 있어요. 네. 비옥? 네, 비옥. 비옥한 토양은 알아도
이건 처음 들어보네. 네, 비옥이라고 네. 그 시기로스 전에 약간 전 세대인 그 되게 네. 신비로운 음악을 하는 그 아이슬란드 여신이 있어요. 어? 아 영상은 본 것 같은데. 네, 아실 어디선가? 거예요. 되게 유명하신 네. 분. 네네네. 그래서 그분이 왔다 갔다고 저희가 만나진 못했지만 구경을 하고 갔다고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네. 이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락 페스티벌을 이제 개최를 한 건데 걔네도 이제 그 개최를 하게 된 이유가 아이슬란드는 백야가 있는 게 이제 어떤 자기네들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독특한 점이고 네. 하니까 정말로 해가 지는지 안 지는지 24시간 동안 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왜 없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네. 생각을 하게 돼서 아 그러면은 뮤직 페스티벌을 하면 되지 해서 이런 뮤직 페스티벌을 자기네들이 개최를 하게 됐다고 조금 하더라고요. 늦게 시작한 편인 것 같긴 해요. 좀 더 일찍 그런 게 생겼으면 사람들이 네네. 가서 근데 그 전에도 제 생각인데 추측컨대 비슷한 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백야를 즐기는 다양한 방식은 있었겠지. 네, 그래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난 이제 그 김 작가님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아마도 아이슬란드는 뭐 이렇게 뭐 뭘 조직을 해가지고 축제를 만들자 이런 하긴 거를 꼭 사람들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자유분방하니까 이렇게 뭐 꼭 규격화돼가지고 아,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제 1회 무슨 뭐 축제 이런 만들고 뭐 이런 걸 음. 안 거에 대한 하고. 의혹이 그렇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여행길에 이런 축제를 만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지. 그래서 꼭 그런 페스티벌 기간이 만약 낄 수 있으면 여름에 조금 일찍 서두르셔서 6월에 그렇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이거 무료예요? 아니요 돈을 내야죠. 돈 내, 네네네. 입장료. 6월이면 약간 비수기죠. 아니, 그때는 준성수기지. 준성수기인데 아직 그때는 좀 사람이 없을 때예요. 그 원래는 아이슬란드에 굉장히 유명한 뮤직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월에 개최하는 에어웨이브라고 이거는 약간 아이슬란드 나라 전자레인지 정부 이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가 정부 측에서 좀 키우기도 한 축제고 에어웨이브. 약간, 네네 에어웨이브라고 그때는 정말 표도 숙소도 구할 수 없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최고의 축제구나. 네네네 알겠어요. 일단 너무 사실은 그 아이슬란드의 여행거리 듣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일단 레이캬비크를 벗어납시다. 나가지고 아직도 레이카비크를 얻어내지 어. 못했어 우리가 두 네네. 시간째. 링로드를 여러분 이제 책을 보시면은 이게 더 다양한 그런 일본 국도 네네. 링로드를 타고 나가 봅시다. 레이캬비크를. 네네 그러면 이 수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장 제일 유명한 관광 자원은 골든 서클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뭐죠 이게 골든 서클이? 아 골든 서클이 그 이제 링로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원이 하나 있고 네. 레이카비크 근교에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네. 이제 작은 원이 있어요. 골든 서클 이런 식으로 되게 유명한 관광지를 이렇게 서클로 모아놓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공식적인 이름인데요. 뭘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골든 서클에서는? 여기에 되게 유명한 네. 그런 관광 자원이 3개가 모여 있는데 네, 책으로 따지면은 68페이지 챕터 네 번째 챕터 골든 서클에 그린 삼각형을 저희는 네네네.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싱벨리어 국립공원 그리고 게이시르 그리고 굴포스라고 하는 그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 3곳이 있어요. 그래 꽃보다 청춘의 게이시르랑 굴포스가 나왔었어. 맞아요. 네, 가기가 좋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되게 가기가 좋은 반면에 굉장히 또 인상적이기도 하고. 아하. 네.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굴포스니까 포스가 이제 폭포라고 했으니까. 네네네. 이 굴포스도 폭포겠네 그러면. 네, 굴포스도 폭포고 굉장히 큰 폭포입니다. 저기 아니 묘사력이 탁월한 분이 폭포라고 물어봤더니 네 굉장히 큰 폭포입니다. 무슨 로봇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제가 크기가 얼마인지 제 숫자를 까먹어서 숫자 그런 건 안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서 그 전기 발전소 아니 네. 그 뭐라고 하죠? 이 폭포 낙차로
이제 수력? 발전, 네네 음. 수력 발전을 하기도 해요. 그 정도로 네 진짜 물살이 세고 네네. 되게 이게 폭포가 뭐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이런 네.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앞에서 되게 압도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굴포스 자연의 그 에너지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앞에서? 이 힘이 진짜 세요. 그러니까 걔가 물살이 내려오는 힘이 진짜 세고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봐도 그 기운이 느껴지는 거야? 멀리서부터 물이 굉장히 많이 튑니다. 아, 사실. 물방울들이. 네. 그래서 우비를 꼭 챙겨 가셔야 돼요. 그 어허. 신발도 젖는 신발 신고 가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큰 폭포여가지고 꿀팁이네요. 네네네 뭐 100m 전부터 거의 비가 보통은 그런 데는 오는 것처럼. 우비를 파는데 여기는 우비 아 여기는 우비를 팔지 않습니다. 그런 저기 사인들이 없어요. 막힌 고속도로에서 뻥튀기집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 정말 진짜. 아니 보통은 어쨌든 신발 아이스- 준비하라. 네네 아이슬란드 그 관광지는 네. 거의 입장료가 없어요. 어. 거의 제가 입장료를 한 군데서 내봤나 한두 군데 그렇구나. 네 이렇게만 내보고 이런 데는 다 그냥 다 개방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앞에서 번데이 파시는 분도 없으시고요. 그냥 빵 뚫려 있어요. 빵 이렇게. 그냥 걸어가면 되는구나. 네, 그냥 걸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 세워놓고. 네. 그래서 우리 제주도 오르막 네네네, 맞아요, 오르막처럼. 사실 어떤 관광지는 여기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할 그러니까, 정도로 못 찾아. 되게 황량하고 그렇구나. 근데 여기 이제 유명한 관광지여서 사람들이 네네.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막 튀는 물살을 헤치고 그 앞에 서면은 정말 굉장한 광경이 펼쳐지고요. 우렁찬 굉음 막 이런 되게 게.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폭포가 아 그렇구나. 굉음이 되게 크고 여기를 이제 별명이 황금폭포인데 해가 질 무렵이나 뭐 뜰 무렵에 가면은 이제 햇살에 반사돼 가지고 네. 그게 이제 폭포가 황금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음. 그게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하긴 뭐 그 저도 알 정도니까 가장 사실은 유명한 관광 자원이잖아요. 네네. 골든 서클이. 그리고 굴포스라는 밴드도 있어요. 아이슬란드에. 어.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 어떤 그런 소울 음. 걔네한테는 저는 어제 되게 술을 많이 좋은 먹더니 갤포스를 좀 먹고. 굴포스입니다, 여러분. 게이시르는 약간 패여 있는 지형인데 그 지형을 따라서 80에서 100도 정도를 넘나드는 그냥 뭐 뜨거운 지하수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면? 게이시르는 네. 패여 있는 지형은 아니고요. 네. 그 이제 온천수가 폭발하는 아, 그런 거 자체를 그 물줄기를 게이시르라고 하거든요. 튀어오르는 거. 네네네. 용수철처럼? 갑자기 아, 맞아, 네네네. 용천수라고 이제 아, 우리나라 네네. 말로는 번역을 하는데 음. 그 지역에 가면은 이제 위험 표지판이 막 여기저기 있어요. 80도에서 100도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절대 땅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이렇게 진짜 뜨겁거든요. 제 손 대봤어요, 근데 미쳤어. 대지 말라고 하는데 살짝 대봤어요, 살짝 뜨거.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커피보다. 뜨거워요. 정말 위험하니까 이거 진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안 되지. 네, 진짜 뜨거운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손을 대봤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땅에 있는 물이 아니라고 겉에서 흐르고 있는 거라서 약간 뜨끈뜨끈 정도. 아. 이미 지면으로 네네네네네. 나와서 한 번 식었기 때문에 네. 약간 따뜻한 그런 물이어서 약간 손을 대봤는데 땅 밑에서 올라오는 물은 정말로 그 끓고 있는 용암의 힘을 받아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뜨거워요. 그래서 그걸 만지 장난치시면 안 되고요. 안 되지. 근데 그 지하수가 네네. 용솟음 치는 건 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 올라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올라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운이 좀 좋아야겠네 보려면. 근데 자주 올라와요. 한 5분에 한 번씩.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막 헤치고 가면은 이렇게 땅에 구멍이 이렇게 빵빵빵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작은 뭐라고 해야 되지? 작은 호수? 음. 호수까지는 아니고 작은 이렇게 연못? 웅덩이 같은. 네, 웅덩이 같은 어. 그런 게 패여 있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냥 평범한 웅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5분에 한 번씩 튀어오르는구나. 그 뭐죠? 드래곤볼에 나오는 이게 정말로 물이 자세히 관찰을 하면은 물이 올라오기 전에 땅으로 물 자체가 쑥 물 빨려 장면이 들어갔다가. 약간 싹 빨려 들어갔다가 어머. 이렇게 웅 하면서 커져요. 마치 그 공 던지듯이 마치 그 드래곤볼에서. 풍선처럼 그래서 웅 하다가 갑자기 팍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는 건 거의 뭐 100m 이런 식으로 물기둥이. 네, 물기둥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근데 그 위험하다고 했는데 뭐 근데 펜스가 있다거나 뭐 경고판 이런 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렇구나. 다 뚫려 있어요. 다 뚫려 있고 아무도 거기 들어가진 않아요. 아니 그 튀는 물을 맞으면 또 그것도 뜨거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팍 올라오면서 공기에 되게 딱 노출된 물은 되게 식는구나. 차갑더라고요. 네, 갑자기 또 순식간에 식어서 거의 소나기 맞듯이 그 바람 방향에 따라서 물 맞는 위치에 계신 분들은 거의 막 생쥐처럼 젖고.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네. 놀랍다. 근데 그런 자연 현상을 저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1시간 동안. 넉넉고. 계속 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럴 것 같아. 네, 이거를 진짜 직접 보시면 정말 되게 압도돼요. 그리고 이 책 5번째 챕터의 제목을 1인 1폭포의 나라라고 지었다는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김 작가님도 아이슬란드 여행하면서 폭포를 지겹게 그럼 본 거예요? 네, 맞아요. 유럽 가서 성당 지겹게 네, 네, 맞아요. 특히 여름에는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왔던 게 녹으면서 이제 아이슬란드도 그 피오르드 지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오르드에서 흘러내리는 게 다 폭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폭포가 이름 없는 폭포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그런 유명한 뭐 네네네. 제일 긴 폭포, 뭐 아까 굴포스처럼 그렇게 예전부터 되게 신성시 여겨지고 뭐 아이슬란드인들의 그런 어떤 영혼에 영향을 주는 그런 폭포도 있고 진짜 이름이 없이 올해는 생기고 내년에는 안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폭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폭포가 이른바 굉장히 많아요. 무명시 폭포들도 많다 이런 거 네,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폭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좀 경이롭고 네. 신비롭고 네네. 그렇다는 거죠. 네네. 이 그 6번째 챕터 제목이기는 폭풍우 치는 검은 해변인데 네. 레이니스 피아라라고 하는 검은 해변이에요? 검은 해변. 점은 자갈이 있는 검은 네. 해변입니다. 여기도 거기 꽃 거기 맞아 꽃 나왔었어. 청소에 나와. 네네네네. 가뜩이나 사진빨을 잘 안 받는 종인데 검은 해변이어가지고 정말 뭐 시큼절절하고 그래야 느낌이 네, 그냥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여기서? 뭐라고요? 이거 정말 이렇게 이 해변이 다 새카매요. 네, 새카매요. 그리고 동굴이 있어요. 작은 동굴이. 어. 그래서 거기도 약간 좀 검은 편이고 음. 해변이 굉장히 새카만데 이 동네가 날씨가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 가면 9명이 악천후를 만났다고 할 정도로. 이 사진만 유난히 날씨가 안 좋았던 게 네네네. 아니구나. 거기에 가면은 분명히 비가 오는 날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가든 간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비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비가 왔다가 갑자기 해가 떴다가 뭐 바람이 불었다가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근데도 그 중에서도 여기는 날씨가 너무너무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지형이래요. 뭐 그게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민박집 아까 그 농가 민박을 했다고 했잖아요. 게스트하우스 그 책에 방명록에 여긴 날씨가 왜 이렇게 안 좋나요? 다 날씨에 대한 불평 불만. 근데 그 쨍했을 때 보는 해변도 그 멋이 있지만 비가 올 때 해변도 가보셨어요? 그럼. 멋있을 것 같아.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물 한개가 판타지 싹 이렇게 같은 올라오면서 네네 판타지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도 많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 막 이렇게 물 한 개가 올라오고 앞에가 잘 보이지 않고 막 검은 자갈이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되게 잘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그런 멋이 있어요. 그 소리가 네네. 자갈자갈자갈하는 소리가. 자갈자갈 이렇게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여행도 사실 비 오는 날 여행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비 오는 날에 대해서 불평은 없거든요. 사실 여행지에서. 네네. 근데 그때 느껴지는 느낌들이 또 달라서. 근데 사람들은 항상 여행 가면 비 오는 날 되게 싫어하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근데 네, 저는 맞아요. 진짜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검은 해변에서는 부침개가 먹고 싶겠네요. 웬일? 아니 왜요? 아니 왜? 상상도 못해? 아니 왜? 자, 2번째 시간도 거의 다 됐는데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네. 그 7번째 챕터 이게 무슨 말? 요정은 계곡에 다리를 꼬고 앉아. 나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 사실은. 아 네. 여기에
그 보통 한국 분들은 코스에 잘 안 넣고 잘 모르시는 네. 그런 지형이 있는데 네. 여기 검은 해변에서 네. 제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죄송해요. 괜찮아요. 검은 해변에서 음. 검은 그 스카프타페 국립공원 사이에 트베르 감나르라고 하는 네. 이게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형 이름인데 네. 트베르 감나르라고 하는 작은 계곡 같은 게 있어요. 드베르 감나르. 네. 네. 근데 여기에 아 이제 트베르 드베르. 네, 트베르. 아 트베르. 네네. 트베르 감나르. 요정이 산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정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공인된 그런 지역인데 여기를 저희가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가는 길이 정말 링반데룽처럼 링반데룽이라고 그 숲에서 길을 잃고 같은 자리로 계속 돌아오는 그 현상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 산악 용어인데 어. 그 산이 왜 계속 가다 보면 계속 같은 장소처럼 느껴지잖아요. 방향 감각을 잃고 뭐 일직선으로 계속 가거나 뭔가 되게 복잡한 지형을 갈 때 그 계속 내가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제자리 걸음을 계속 동그랗게 이렇게 계속 돌아오는 그런 네. 현상을 링반데룽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요정 그 계곡을 찾아가는데 똑같은 이런 걸 느낀 거예요. 저희가. 길은 제대로 가신 건 네, 맞으시죠? 길은 계속 그 내비도 그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그 GPS를 보면서 계속 가고 있었는데 분명히 여긴데 계속 지나왔고 그럼 다시 돌아가고 또 지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한 4-5번 시도 끝에 찾아낸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무섭다. 약간 신비로운 그런 게 있었어요. 가무성 씨 주연의 그 영화 뭐였지? 뭐죠? 몰라.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계곡에 딱 중간에 가서 서면은 뭔가 약간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맞은편 산에서 흐르는 그 폭포수가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더라고요. 저희는 여기 안개까지 더하면 네, 끝장이겠네. 말도 못하죠. 그래서 저희는 갔을 때 요정을 목격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요정을 목격했다는 그 사연이 되게 많아요. 아 진짜로? 네네. 거기서 소리만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요정을 목격했다고? 네. 근데 그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엘프를 정말로 믿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신 봤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네네네. 그리고 진짜 실제한다고 믿고 제가 여기에 엘프 교장 선생님이랑 쓴 인터뷰에도 나와 있는데 네. 그런 고속도로나 이런 거를 만들 때 그 유난히 큰 바위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엘프가 산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도로를 내지 않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도로를 한번 꺾더라도 사람이 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위를 인위적으로 깨부수고 도로를 냈을 때 어떤 뭐 겪었던 또 경험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간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엘프의 진짜 실제를 믿고 실제한다고 MBC 믿는 것 서프라이즈에 같아요. 나와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뭐 흥미롭다 근데. 제가 진짜 목격하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작가님 게 이거 있더라고요. 어떻게 찾아서 가셨어요? 저희는 관광지 소개는 많이 안 됐을 텐데. 네네. 근데 그 아이슬란드 공식 홈페이지, 공식 관광 홈페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길어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사실 뭐를 가고 뭐를 안 가야 될지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실제로 여기 가면 요정을 만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흥미로워서. 네. 그 실제로 엘프 학교가 있고 거기 교장 선생님이 미스터 마그누스 선생님을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네네 서면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엘프 학교가 있다는 것도 진짜. 네, 엘프 학교가 있고 사실 신기하다. 거기 레이카비크에 학교가 있는데 네. 미리 신청을 하시면은 엘프 학교 그 수업이 있대요. 네네. 그래서 하루에 몇 번 있어서 그거를 궁금하다. 1일 워크숍처럼 가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엘프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더 자세히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다 돼가지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남동에 위치한 여행책 서점 사이에가 제작하는 여행책 전문 팟캐스트 여행 사이의 책 제6화 아이슬란드 2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